곱창은 가게를 열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빚이 한 4, 5억 정도. 성공을 하면 건물주한테서 계속 쫓겨난 거죠. 이만큼 이제 우리의 자영업 부문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영세한 부문이다.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경쟁이죠. 사실 우리가 자영업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이중적인 생각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영업과 대형마트를 생각을 해보면 대형마트에 갔을 때 가서 보시면은 언뜻 이제 손을 가게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1+1. 그죠? 이 1+1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이제 한 개 가격인 것 같긴 한데 평소에 한 개 팔 때보다는 약간 가격이 높은 데 그래도 두 개를 주는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1+1을 사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하고 볼 때 정말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세일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1은 우리가 속는 걸까요? 아닐 걸까요? 저는 사실 속는 부분이 크다라고 봅니다. 1+1을 매일 하면서 사실은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처음 비용 산정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행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영업이 경쟁에서 뒤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사회는 이것은 고쳐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프랜차이즈에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좋잖아요. 사실은 자영업을 창업하는 분들도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죠. 이미 쌓여진 노하우를 가지고 기존의 물류 체인망을 활용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프랜차이즈 자체를 없애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가 여러 가지 거래 관계에서 계약을 할 때 불공정한 계약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잡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식당의 음식점의 경쟁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더 이상 즉석식품이죠. 편의점에 들어오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미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달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인터넷 IT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모 방송국에서 제가 그 출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하셨던 분이 사실 그 곱창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곱창은 가게를 열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빚이 한 4,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분의 스토리는 뭐냐면은요. 성공을 하면 건물주한테서 계속 쫓겨난 거죠.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는데 1년이 안 돼서 사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회수를 하지 못하고 이분 딴 데 가서 다시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실패를 한다라면 그건 우리나라의 그분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창업이라는 어떤 문화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몇 년 전에 임대료 그 보호 정책이 한번 바뀌었었고 제가 이제 그때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임대료 그 뭐라고 하죠? 저항권 기간이라고 하죠. 임대를 보장하는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똑같이 변화한 게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과 월세를 적당히 이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 그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그 상한이 9%에서 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앞으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그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총선을 하죠. 아마 이제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고 사실은 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에 나올 때마다 항상 내거는 공약이 그 쇼핑몰, 신도시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이걸 하면은 이제 사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거기는 잘 될지 몰라도 실제로 원도심에서 재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상권은 붕괴되기 마련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이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의 양극화를 얘기하지만 소비의 양극화도 얘기를 하죠. 소비의 양극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위층이 소비하는 공간과 하위층이 소비하는 공간이 점점점 분리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자영업의 쪽에 부문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그것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자영업 부분의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